안녕하십니까. 인포코리아에서 WMS 솔루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차세대 WM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차세대 WMS라고 해서 너무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술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현재 많은 물류센터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고 또 무엇을 고민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솔루션 전략 관점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가 속한 인포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는 글로벌 ERP와 SCM 솔루션 리더로서 많은 기업들의 산업별 특화된 비즈니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하고 있고 전 세계 140개 이상의 오피스에서 약 17,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한화로 약 4조 원 정도 규모인 회사입니다. 인포는 2002년 산업별 특화된 솔루션 전략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다양한 산업들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솔루션의 개발과 인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WMS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인포는 2006년 익시드 WMS를 인수하였고 2011년 통합 솔루션인 인포 서플라이 체인 익스큐션 10.0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WMS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포 WMS의 모태가 익시드 WMS다 보니 인포는 익시드 WMS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발표 과정에서도 말씀드릴 실행 기반의 WMS 접근, 이것은 인포의 익시드 WMS로부터 계승된 인포 WMS의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포는 WMS 외에도 2015년 GT 넥서스 인수, 2017년 인공지능 솔루션인 인포 콜맨 출시, 같은 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버스트 인수 등 2020년 기준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비용을 제출하였습니다. IDC, 가트너, 그리고 뉴클레우스와 같은 IT 전문 리서치에서는 인포 WMS를 리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트너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인포 WMS를 리더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는 WMS 성능과 시장 점유율 등과 같은 중요한 평가 요소에서 인포 WMS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즉, WMS 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발표 주제인 왜 차세대 WMS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내 택배 시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약 20%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고 20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결이 되더라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내 택배 시장의 성장 여력은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주문들, 고객의 높은 서비스 기대치에 의한 복잡성 증가,
3PL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물류센터 대형화, 부정확한 재고관리에 의한 배송 오류, 노동력 부족 등의 물류센터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류센터의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물류센터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을 낮추며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인포코리아에서 고객 상담과 설문을 통해서 수집한 물류센터 관리자들이 느끼시는 업무상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지금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화주사를 유치할 때마다 WMS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3PL 업무 담당자부터 WMS 솔루션이 없어서 재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담당자, 풀필먼트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담당자도 계시고요. WMS를 도입했는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담당자도 계셨는데요. 저는 WMS의 도입과 WMS의 활용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은 물류센터 관리자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자 중요한 퍼포먼스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내재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담당자도 계시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데이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자산으로 간주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내부에서도 물류 업무 등은 전문 물류 기업들의 외주를 주더라도 WMS와 같은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4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풀필먼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업자 인건비와 물류센터 임대료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고 특히 작업자 인건비는 풀필먼트 비용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신뢰할 만한 작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2020년 수행된 피어리스 리서치 그룹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유능한 인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이 업계가 가진 주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은 물류센터에서 출고가 되었고 또 어떤 제품들은 매장에서 출고가 되었고 심지어 공급업체로부터 출고된 제품을 직접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옴니채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B2C 사업의 점유율이 전체 매출액의 15%를 넘어서면서 기업들은 B2B와 B2C를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 없이 같은 물류 창고에서 같은 WMS로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각각이 가진 특성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규 등으로 인해 운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포코리아에 입사하기 전에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1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물류센터 현장에 있는데 한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향수 보관 시설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보관시설은 왜 물어보시냐고 말씀드렸더니 들고 계신 향수 상자를 보여주시면서 향수가 위험물에 속하는데 그래서 향수는 별도의 보관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곳이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가 위험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향수는 알코올 함량이 매우 높아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아르바이트생을 향수 보관 시설로 데려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많은 물류센터에서는 작업 지시가 그냥 구두로 전달이 되거나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생이 향수를 일반 보관시설에 그냥 두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뭐 당장은 큰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경우가 누적되고 반복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물류 현장의 오래된 관리 방식과 프로세스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원인은 그동안 WMS에 대한 접근이 물류 운영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 경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가트너의 부사장인 드와이트 클라피치는 앞으로 물류센터와 이를 지원하는 WMS는 기업의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더욱 통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이 다음에 일어날 가장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국내에 SCM 부서가 만들어지고 서플라이 체인 디렉터를 넘어 최고 공급망 책임자라는 자리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게는 SCM은 낯선 용어이며 물류센터는 제품을 보관하는 입출고를 위한 말 그대로 물류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부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전체 매출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더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물류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물류의 역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시점이고 그에 걸맞는 WMS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물류센터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과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차세대 WMS의 솔루션 전략을 통하여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WMS를 기반으로 물류센터 내 프로세스를 운영과 실행으로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앞서 말씀드린 향수 제품을 예로 들어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운영팀은 향수 제품의 제품 코드를 파악하여 WMS의 마스터 데이터에 위험물 등록을 하고 입고 전략을 세워 마찬가지로 WMS에 입력합니다. 가령 A라는 향수 제품이 입고된다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은 기존의 같은 배치가 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다면 해당 수량에 합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작업자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어있는 로케이션에 적치하라는 전략을 WMS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입고된 순서에 의해 상품을 스캔하고 작업자가 들고 있는 PDA에 보여지는 작업 지시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은 작업자의 PDA에 보여지는 로케이션에 적치하면 됩니다. 이처럼 현장 작업자는 수많은 SKU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 WMS가 지시하는 대로 직관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의 이력 관리는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된 작업에 의한 데이터 피드백은 물류 운영 최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하여 차세대 WMS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시때때로 바뀌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서비스 등의 지원 전략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좀 더 폭넓은 선택의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유연한 작업 할당 기능으로 긴급건에 대응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문 채널, 고객, 주문 상품 등에 따라 현장의 작업 효율성을 제공하는 맞춤형 웨이브 플래닝 기능은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 사례를 통해 맞춤형 웨이브 플래닝 기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계 물류 전문 기업인 디비셴커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물류센터는 디비셴커의 유럽 물류센터인데요. 차세대 WMS가 제공하는 약 3만 5천 개의 패스트무버 제품들을 이동 가능한 1,500개의 렉에 보충하면 AGV들이 차세대 WMS의 지시에 따라 작업자의 워크센터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하루에 약 4만 오더 라인을 처리하면서 풀타임 작업자는 60% 절감할 수 있었고, 제한된 보관 공간은 20%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WMS가 제공한 패스트 무버와 슬로우 무버의 상품 재배치 정보와 그리고 맞춤형 웨이브 플래닝 기능이 주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500개의 이동 가능한 렉에는 여러 상품들이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브 플래너는 하나의 렉에 보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상품 단위로 웨이브 플래닝을 한다면 전체 렉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류 운영 최적화를 통한 풀필먼트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의 실시간 위치에 기반한 작업 끼워 넣기 기능을 통해 작업자의 이동 동선을 줄일 수 있고, 작업자 스스로 본인의 생산성 관리가 가능한 내재화된 LMS 기능을 통해 공정한 작업자 생산성 관리 및 효율적이고 정확한 작업자 소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기반의 작업 관리를 통하여
작업과 데이터 입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재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작업 실명제와 연결하여 작업 정확성을 높여주어 궁극적으로 이는 재작업 발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물류 운영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격한 이커머스의 물량 증가는 물류 환경 변화의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동조하기 위해서 빠른 구축 및 사용이 가능한 산업별 특화된 차세대 WMS 솔루션은 꽤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작업 학습 및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블랙스완 이벤트 등으로 인한 주문 폭주 상황에서 고객의 배송 리드타임 KPI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더 라인이 하루 평균 1만 라인이 넘는 물류센터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작업자 생산성과 납기 준수라는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물류센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물류센터의 관리자들은 차세대 WMS의 3차원 창고 시각화 기능을 활용하여 한눈에 물류센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병목 구간을 즉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결합한 차세대 WMS의 기능들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과 안정적인 물류센터 유지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WMS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ERP와 도입하려고 하는 WMS가 잘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물류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자동 컨베이어나 AGV와 같은 자동화 장비와 WMS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물류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물류 실행 시스템과 물류 제어 시스템들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차세대 WMS 구축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차세대 실행 시스템과 차세대 제어 시스템이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판단 기준, 즉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WMS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심장과도 같은 WMS를 중심으로 ERP나 이커머스 플랫폼과 같은 내 외부 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동, 그리고 자동화 로봇과의 자동화 연결 표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툴과 AI 기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심리스한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차세대 WMS에 대한 저희 인포의 이해와 접근에 대한 영상으로 비즈니스의 핵심인 물류센터의 중요한 모든 운영 프로세스들이 실행에 기반하여 작동해야 한다는 것과 물류센터의 중요한 동력인 직원들이 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포의 사람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rom warehouse and labor management
to billing and invoicing, and everything in between. The intuitive, flexible user experience allows employees to focus on relevant tasks and reduce busy work. Sleek design boosts productivity and employee retention by making work more enjoyable. Agile cloud infrastructure will enable you to meet your needs today and tomorrow as your business continues to grow. The system updates seamlessly and automatically, so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downtime. Your warehouse is the heart of your business, and your employees are the pulse. Take care of them, and they'll take care of your customers. Empower them to work smarter, more productively, with technology that allows them to focus on the metric that matters most, people. Infor Supply Chain Management. Igniting your supply chain and moving your business forward. 네. 지금까지 왜 차세대 WMS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행에 기반한 차세대 WMS의 활용으로 물류센터의 운영과 현장 사이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제는 물류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줄 차세대 WMS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차세대 WMS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인포코리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세테크의 강희석 전무입니다. 스마트 물류 고용을 위한 최적의 물류 자동화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테크는 1993년 창업한 이래 물류 분야에서만 꾸준하게 약 한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류 쪽에 종사해 왔고요. 현재 매출액이 약 한 320억 정도 되고 연 25% 고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세테크는 지금 보시는 이런 WMS라든가 OMS, TMS 이런 물류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DPS 다스 업체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 자동화 쪽에도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주로 이제 레퍼런스로 나온 게 다 아세테크의 어떤 다 레퍼런스로 다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토스토어를 비롯해서 각종 수업타, 미니로다, 멀티 셔틀 이런 다양한 물류 자동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 연구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물류 기술을 개발하고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이스 쪽이 많이 활성화 안 됐는데 이 보이스 분야도 저희가 전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개 국가에 지금 21개 파트너를 갖고 있고요. 120개 사이트에 60개 아이템을 저희들이 공급하기도 하고 수입받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의 다양한 고객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쇼핑이 급속하게 증가된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식품 관련한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한국이 유난히 이런 온라인 쇼핑 거래가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확실히 높고요. 그 다음에 물류 어떤 자동화의 가장 이제 끝선에 있는 이 물류 로봇 관련해서도 예상하기를 앞으로 10년 동안 연 23%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현재 누구나 알고 있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미 작년부터 이런
출생아하고 사망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이제 도래했고요.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갖고 15세에서 60세, 이런 핵심적인 인력들이 10년 동안 250만 명이 감소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한국 사회가 인력난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갈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근무 환경도 52시간 근무 체제로 이제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인력난에 도래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라인 풀필먼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유통업체 가장 핵심 이슈로 작용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공급할 건가. 전 세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도시명 유통물류 센터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 자동화 이슈는 이제는 이제 물류 업계에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처럼 다가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류 자동화를 물류 센터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자동화를 입고, 보관, 피킹, 이송, 분류, 포장, 출고 이 단계로 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입고 단계에서 보통 이제 지게차로 많이 이제 입고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무인지게차라든가 이 팔레타이징 로봇을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무인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자율 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나오듯이 산업계에는 가장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무인지게차의 어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안전면에서 이런 3D 라이다 기술이 급속도로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점 높아졌고 여기다가 이제 5G라든가 AI라든가 3차원 측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증강현실까지도 이용하면서 이 지게차의 어떤 성능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군 쪽에 이제 보급단 쪽에 저희들이 공급한 사례고요. 사실은 이 무인지게차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출하될 부분들을 밤새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작업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바 형태의 이제 AGV로 해서 다스로 갖다 놓고 바로바로 출고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도 좋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최적화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군 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무인지게차를 통한 자동화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관은 이제 보통 이제 렉이나 평치를 이용하는 이 수동 개념에서 자동 창고 시스템 마치 이제 ASRS가 물류 자동화의 전부인 것처럼 했던 게 아마 5, 6년 전에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 자동화의 어떤 이슈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고정 렉, 모바일 렉, 아니면 셔틀 렉, 이런 방식에서 이제 팔레트 방식의 이제 자동 창고에서 미니오더, 멀티 셔틀, 그 다음에 큐브 스타일, 요즘 이제 오토스토어라고 하는 이 큐브 스타일의 ASRS가 굉장히 자동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멀티 셔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ASRS의 굉장히 핫한 그런 아이템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이 셔틀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빨리 이게 작동이 되고 빨리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고 아마 GTP 셔틀 중에서는 가장 아마 처리 능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셔틀이 어떻게 보면 로봇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셔틀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가 바로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률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그 제약 관련한 업체고요. 저희가 물류센터 컨설팅에서도 레이아웃 디자인하고 여기에 이제 멀티 셔틀, 미니로다, DPS 다스, 그 다음에 아방콘 컨베이어, 소터까지 이렇게 다 구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물류 자동화 설비를 들어갔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낼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빈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중빈도, 어떤 거는 저빈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박스 형태, 어떤 거 이건 대리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 어떤 거 소비자한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건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니로더를 공업 형태로 사용하면서 바로 이제 DPS를 통해서 이 고빈도 항목들을 이렇게 떨궈내는 형태. 그 다음에 중빈도는 셔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보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즉각 뽑아내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베어라든가 분리기를 통해서 적절하게 사용한 그런 케이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상세하게 어떤 설명하기보다는 컨셉 위주로 좀, 한 것들, 저희가 구축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단순히 ASRS가 물류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내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호텔에 고객이 맡긴 그런, 각종 그런, 백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속하게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공간도 굉장히 효율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요. 오토스토어는 뭐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물류 자동화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도시용 물류에서 한국 같은 데는 이제 워낙 이제 땅값이 비싸고 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은 스페이스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오토스토어가 지금 좀 아까 설명드린 이런 ASRS의 이 방식보다는 2배 정도 이 스페이스가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스페이스. 이 키바 기반의 어떤 자동화 설비보다는 뭐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아주 작은 장소에 높이도 8m 이하의 아주 낮은 높이에서 다 커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P 형태로 작업 효율도 작업자를 최소로 하면서 서비스를 완료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어떤 재고의 보안이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하나 제공하는 것들은 이 WMS랑 완전히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시스템이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로봇이 약간은 느리겠지만 다 커버할 수 있고요. 확장성 측면에서도 사실 도시용 예를 들면 가면은 뭐 각종 모양새, 네모난 모양새가 아니고 이런 모양새뿐만 아니라 빌딩이 떨어져 있어도 이 브릿지 형태로 해서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오토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큐브 스타일이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는 이 파레토 법칙이 굉장히 작용하기 때문에요. 사실 전체 물동량의 80%가 결국은 아이템 뭐 한 20% 안쪽에서 이제 움직이더라. 이 기준으로 해서 고순환 품목을 위로 빼고 밑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한 이 효율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룰로 작용하고 있고요. 셔틀이라든가 미니로더랑 이렇게 구분을 했어도 물론 속도는 셔틀에 비해서 뒤질지 몰라도 전체 저장 공간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스토어는 이 해외에 이렇게 파트너를 잡을 때 뛰어난 어떤 WMS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디마틱이라든가 스위스로고라든가 바스티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유명한 WMS를 갖고 있듯이 한국에서 아세테크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넥서스라는 아주 안전적이고 뛰어난 그런 WMS랑 이 오토스토어랑 아주 잘 맞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국에서 오토스토어를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서비스하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피킹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킹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ASRS는 보관, 피킹, 이송, 분류를 다 같이 포함해서 이제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자동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픽 투 라이트, 픽 투 보이스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뭐 굳이 제가 DPS가 뭐고 DAS가 뭐고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DPS, DAS 자체를 그냥 DPS, DAS로가 아니고
이거를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다이나믹 온라인 소팅이라고 해갖고 내내 이게 또 닷을 이제 변형한 형태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수별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에 주문량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총량 피킹 해온 것들을 사람마다 다 자기 영역으로 바로바로 이거를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 2, 3, 4차수가 끝났을 때 바로 예를 들면 두 번째에 있는 사람들이 차수가 끝났다면 바로 5번 차수를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효율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그 도스 외에도 지금 뭐 그 카트 형태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GTP 시스템도 내내 이제 픽투라이트 형태가 같이 결합된 형태가 되고요. 지금 그 유통 쪽에 하는 그 풀필먼트 그 피킹 솔루션에 이 GPS 다스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요소별로 제품별로 아니면 그 빈도수에 따라서 그 배치를 다 달리하면서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픽투 보이스 쪽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늦게 하는 게 좀 이런 게 진짜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DA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 PDA로 작업을 하는데 보이스로 할 때 지금 여기서 나타난 대로 한 20% 3개월 이후에 20%의 어떤 성과들을 보이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PDA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PDA 갖고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찍고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보이스는 딱 그 귀에다가 자기가 이 문답 형태거든요. 문답 형태로 하면서 또 하나는 시스템에서 아예 최적의 동선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가 최적의 동선을 찾아가다 보니까 성능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속도도 엄청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은 좀 보이스가 좀 각종 업종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 요 해외 리포트를 봐도 지브라에서 나온 건데 엄청나게 지금 보이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이스 쪽에는 별도 한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세션을 갖고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라고 하면 전국에 이제 각 매장들이 몇 천여 개 이상 지금 갖고 있고요. 물류센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각 물류센터들이 지금도 이제 건립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요소별로 DPS 다스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송 쪽은 주로 이제 컨베이어 쪽인데, 컨베이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송 설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GV,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 쪽에는 아까 무인지게차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컨베이어도 다양한 이제 컨베이어가 좀 있는 거고요. 나의 어떤 그런 상품이라든가 이거에 맞는 이제 컨베이어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파이럴 컨베이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설비들이 많이 뛰어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층간 이동할 때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럴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 아예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어떤 설비들을 적절하게 쓰면은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요. 저희가 이 컨베이어 쪽에는 아방콘 컨베이어를 이제 몇 군데 좀 적용을 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설치하면서도 굉장히 디자인이 아주 좀 예쁩니다. 예쁘고, 비용도 일반 스틸 컨베이어에 대해서 한 20% 정도. 이게 좀 높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모든 그냥 자재만 갖고 와서 전체 생산하고 조립을 아세테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컨베이어 특히 이제 소리도 안 나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GV 같은 경우는 AGV AMR 해가지고 키바 형태를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좀
활성화가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지금 많이 지금 다양한 곳에서 지금 실험처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보여드린 데는 이제 식자재 업체입니다. 식자재 업체에 지금 소터랑 지금 DPS, 다스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는데 특이하게는 이제 RTAS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화면을 보면서 롤테이너를 갖고 인터랙티브하게 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움직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 쪽에는 핵심적인 거는 이제 컨베이어하고 소터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도 소터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게 퍼포먼스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당연히 뭐,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나랑 맞는 제품이나 상품하고 적절한가?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떤 제품인가? 이게 뭐 이용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걸로 해서 내가 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뭐 크로스벨트로 할 건지 슬라이드 슈로 할 건지 뭐 틸트로 할 건지 그런 다양한 어떤 아니면 뭐 컨베이어 스타일의 어떤 방면 소터로 커버할 건지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는 여기도 이제 가장 큰 그런 식자재 업체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기존에 이제 현재 수동으로 지금 이 롤테이너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처리하고 이렇게 식자재들 막 새벽 배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제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 소터를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커버한 그런 케이스로도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일부분에 지금 물류센터 운영하면서도 이런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 출고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이 앞으로는 또 자동화에 많이 좀 이슈화가 좀 덜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공수가 되게 많이 들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오토라벨러라든가 제한기라든가 테이핑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반자동 형태로 하는데 자동 포장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3D 비전 많이 활용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드웨어라고 그래갖고 요거를 국내에 직접 이제 공급해서 활용을 하는데 요거는 일단 부피도 적고 퍼포먼스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갔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내 이제 큰 식품업체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레이아웃부터 이제 WMS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 셋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실드웨어 제품을 이제 갖고서 자동 포장으로 쭉 돌리는 거를 해봤어요. 근데, 일단 라인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 군데 더는 여기도 이제 식품회사인데요. 생산 라인에서부터 아예 저희가 딱 받아서 이거를 비전으로 다 검사해가지고, 각각 이제 중간에 이제 보강까지 해서 로타리 소터를 쓰고, 그 다음에 로봇을 쓰고, 델타 로봇으로 다 이렇게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최근 이 기업의 이건 이제 방송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녹즙 제조 공장, 이게 이제 생산된 거를 바로 받아가지고 제품 분류, 지역 분류, 고객 배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류 솔루션을 적용, 전 과정 요 생산에서 나온 걸 이렇게 중간에 10단으로 싸서 보관을 합니다.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느 제품인지 제품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명을 캐치를 해서 그 제품별로 다단 적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 이제 비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게 많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출력 장치입니다. 오토 라벨러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 리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 로봇 피킹 시스템을 적용, 요게 이제 거기가 델타 로봇 지금 6대 써가지고 각 항목별로 자기가 3개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델타 로봇이 다 분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마지막에도 다 이 비전으로 다 사진 다 찍어서 이제
검색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파레타이징 로봇까지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이제 많이 활용을 못 하는데, 정부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그 로봇 지원 사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3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0% 지원하니까 전체 6억 프로젝트면 3억까지 지원하고요. 로봇을 직접 구축하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세테크는 지금 많은 곳에 이런 로봇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특히나 이런 업무가 많은 부분에는 로봇으로 활용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맞춤형 스마트 물류,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를 할 때 물론 좋은 기계 갖고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비용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 우리 이제 업체에 맞는 가장 적당한 자동화가 뭐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물류 현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지금 인프라는 어떻게 되냐, 물류 인프라는 지금 거점별로, 센터별로 어떤 형태가 돼 있고, 지금 물류센터로 들어갔을 때 물류센터의 어떤 입출하의 반품에 이런 것들의 어떤 물동량이라든가 지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류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류 전략들, 그다음에 수배송을 다 이제 물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기반 하에 자동화를 디자인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중요한 두뇌가 되는 이제 물류 IT가 결합돼서 맞춤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류 자동화를 디자인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캐파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 캐파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캐파에 과거에서 얼만큼 성장해 왔나, 이걸 가지고 중단기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성장할 건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 물량들, 가장 이제 물동량이 클 때가 언젠가를 기준으로 이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벤트별로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출고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패턴별로 어떤 자동화를 어떻게 가져가냐, ABC 분석, 또 작업 인원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원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고 어떻게 자동화해야지 인원들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거냐라는 거를 기준으로 자동화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동화에 대한 각종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갖다 놓고 검사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 물동량이 충분히 나오는지,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인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만큼 스루풋이 나오고 이렇게 오퍼레이션 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3D로 시뮬레이션해서 정확히 파악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철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물류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저희가 철저하게 경험을 가지고 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물류 어떤 플랫폼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WMS도 여태까지는 이제 WMS를 어떻게 구축해서 잘할 거냐라고 했는데, 자동화에 굉장히 맞춰진 적절한 그런 이제 WMS로 다시 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WCS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물류 자동화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두뇌 역할, 실행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게 WCS거든요. 그러니까 이 WCS의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WES 부분은 어떻게 보면 WCS의 일부 포함이 되고 WMS의 일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운영의 어떤 최적화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움직일 건가를 어떤 분석해내는 기능이 이제 WES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이 WCS는 특히 이제 아세테크 같은 경우는 꽤 수년 동안 이 WCS의 엔지니어들의 어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어떤 장비들이 각각의 성능은 좋지만은 이 장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구성을 해서 퍼포먼스를 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나게 저희가 서비스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세테크는 이런 그 윗단에 이런 WMS, TMS, OMS 이런 SCM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많은 곳에 이제 물류센터도 설계하고 엔지니어로 구축도 해보고 실제 이제 설비를 가지고 가동하면서 움직였던 어마어마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각종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주 멋진 어떤 제대로 된 맞춤형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수 있다라고 약속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통일이 물류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제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션2 AI 최용덕입니다. 유튜브로 참가하고 유튜브로 관람 중이신 여러분들께 화면으로나마 인사드려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처음 개최된 SCM 페어에 저희 회사의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서 세션에서 LG CNS와 인포와 그리고 아세테크가 라스트 마일 그리고 차세대 넥스트 WMS 그리고 다양한 자동화 기술들의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오늘 주제인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가 물류 4.0을 바꿔가는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전히 모호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요. 그 전반의 상황 속에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이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지 그리고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에 앞서서 다른 여러 기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을 제가 밑에 조금 뽑아봤습니다. 재정의한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을 추구한다. 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우리가 물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퍼레이션 그리고 혹자는 또 서비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또는 우리가 새롭게 수집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생기고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수집, 분석, 재가공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체질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과 또는 사업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을 바꾸는 시도,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아래에 박스를 보시면 위에 있는 박스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시장과 산업에서 그걸 구성하는 밸류체인과 시스템들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그 시장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밸류체인 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 그런 것들이 밸류체인과 시스템에 포함이 되고 과거에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과거의 제한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잘 해보고자 했던 것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와 다양한 IoT 기술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진단되고 조금 더 데이터와 기반으로 분석이 되면서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구분된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자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화들을 앞서 아스테크에서 시장의 변화도 살펴봤고, 인포와 LG CNS가 현재 구축 중이거나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글로벌리하게 물류와 SCM에 관련된 혁신은 가트너가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제일 앞단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는 SCM과 물류 쪽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좋겠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촉발하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기술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용도 해보고 시도해보는 이런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살펴보시면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발표 때 들었던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기술 중에서는 포캐스팅, 블록체인,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기술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단순하게 doing better 했던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가트너가 예측하는 기술 곡선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 또한 비즈니스의 변화 그리고 운영 프로세스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술들이 주로 포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올해만 그랬다 그거 아니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술들을 쭉 살펴보면 늘 우리 물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들 그리고 웹 기반의 물류 포탈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실제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서 자원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들 자율주행 로봇과 그리고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최근 3년 내에 계속 우리 물류산업 쪽에서 관심을 받고 시도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무엇보다 물류하면 최근에 산업이 커지고 물류센터들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의 복잡성과 규모가 커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물류센터 안에서도 웨어하우스 피킹 로봇과 같이 도입이 되는 것들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매년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를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서비스 밸류체인 상에서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으로 제공되는 그런 물류 로봇, 물류센터 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물류산업 전반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물류 기업들이 각각이 제공하는 서비스 밸류체인 상에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기존의 기업의 운영을 하고 있는 체제를 지속 가능한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내로 다시 조금 들어와 보겠습니다. 물류센터 내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센서 정보들이 이제 전시회에 가면 누구나 쉽게 만져보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실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SCM 페어가 열리고 있는 1층 전시장에 가도 다양한 센서들과 그 센서들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센서들이 결국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내에서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상황을 DHL의 IoT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가 관리가 되면서 물류센터 내에 쾌적한 환경, 즉 작업자도 쾌적하고 보관하는 제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스마트 환풍구 같은 것들, 그리고 자동으로 중량을 체크한다든지 자동으로 상품을 파악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지게차에 부착된 센서와 사람에게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안전한 이런 물류센터를 구현한다든지,
그리고 이 지게차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다양한 이런 IoT 기술들이 물류센터 내에 접목이 되면서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IoT 기술을 언급을 하냐면요. 물류 4.0 하면 우리가 AI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AI와 IoT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했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우리가 모습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거나 예측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데이터가 바로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아가서 물류의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IoT 기술들이 우리에게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환풍기에서 필요한 기술들은 온도와 습도 센서를 통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온도에 다다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지게차에 부착된 센서와 사람에게 부착된 센서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특정한 거리에 다가왔을 때 알람을 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작동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잘 활용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을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러닝 사이클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는 IoT 기술을 통해서 수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는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없는지를 먼저 돌아봄으로써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가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물류센터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모빌리티 자원의 투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심각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에 다양한 물류 로봇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으나 각각의 시스템의 차이로 물류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션2 AI는 물류센터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모션 키트는 지게차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주변 설비가 필요 없는 인사이드 아웃 방식의 위치 파악 기술입니다. 기존 실내 치기 방식의 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모션2 AI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전 기술을 통해 토탈 리얼타임 로케이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모션 키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위치와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 물류 모빌리티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은 장애물 탐지, 위험 구역 내 작업자 모니터링, 렉 충돌 방지 등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물류기업이 운영 중인 창고 관리 시스템,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 가능하게 개발된 모션 API는 별도의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로봇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공지능 물류자원 관제 최적화 솔루션 모션2 AI.
네. 회사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큰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트너가 바라보고 있는 기술 촉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통합하는 것들, 그리고 물류센터 내에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들, 그리고 물류센터에 이미 들어와 있는 HGV라든지 피킹 로봇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고객의 요구들을 저희는 3년 전에 캐치하고 그런 사업에 방향을 두고 지금 서비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풀스택 서비스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저희 모션 키트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분석하고 실제 이런 분석 결과들을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물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고객은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싶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센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희 모션2 AI도 물류센터 내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동적 자원, 지게차, 그리고 피킹카트, 그리고 무인 지게차,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평균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돌파하고 경험과 인력 중심이 아닌 시스템과 모델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물류센터 내의 동적 자원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비 장비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센서와 API 기반의 통합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모두가 고민하는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물류센터를 저희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글로벌리하게도 유일한 카메라 기반의 실내 측이 센서입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물류센터 내에서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요. 전선을 깔고 앵커를 부착하고 지게차에도 통신 센서를 부착하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들여서 위치 파악을 시도해 봤지만 그 비용에 대한 허들 때문에 최근 2, 3년 전에 실패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는 카메라만 가지고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의 경쟁력, 그리고 카메라 기반의 머신러닝, 그리고 카메라 기반의 슬램 기술을 통해서 사업의 서비스의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류센터 내에 구역구역에 마커를 부착하고 지게차에 모션 키트를 부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또 이 키트를 통해서 고객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초저가 IoT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모션2 AI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물류의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 모션 키트가 부착되어 있는 물류센터의 지게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디지털 트윈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꿈꾸는 회사들은 단순히 현실 세계를 가상의 PC에서 보고자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집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들이 더 나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들부터 보시면 실제 지게차가 어느 렉에 가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꺼냈는지, 그리고 우리 물류센터의 지게차들이 어디를 얼마만큼 다니고 있는지, 어느 통로가 많이 붐비는지, 그리고 실제 이 지게차들의 시간대별, 위치별, 작업 생산성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 중인 지게차가 얼마만큼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안전과 환경이 되게 중시되면서 작업자들에게 편리하고 운영 생산성 못지않게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알람 기능들까지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침에 저희 부스에 방문한 회사들과 미팅을 했는데요. 물류센터를 위탁해서 맡기는 화주는 그들의 오퍼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잘하면 고맙고 못해도 아쉬운 그런 상황. 하지만 왜 잘했는지 왜 못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 또는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상에서 디지털화할 수 있다면 잘했을 때 왜 잘했고 못했을 때 왜 못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니즈들이 실제 고객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저희는 물류센터 내 그동안 많이 관심 갖지 못했던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물건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성 이런 설비들은 많이 발전이 되어 왔지만 정작 물류센터 내에서 가장 많은 작업을 차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구역에 대한 디지털화를 저희는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렇게 고객들에게 밸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똑똑한 작업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추천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내 주변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나에게 배차가 되듯이. 그래서 저희는 물류센터 내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지게차들이 그날 그 시간대 또는 그 차수의 작업을 해야 될 목록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작업을 우리가 추천해 준다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가 오더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제시해 준다면 물류센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또는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비숙련자가 와더라도 언제든지 균일한 생산성 이상을 향상낼 수 있는 그런 물류센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위치도 알고 나의 위치도 알기 때문에 바쁘지만 복잡한 환경에서 더 안전하게 경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저희가 생산성 못지않게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카메라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립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센서들을 여러 군데에 붙여서 찾아갔다면 저희는 물류센터 내에 갖고 있는 특이점들을 저희가 좌표화하고 그런 좌표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부착한 마커들을 통해서 물류센터의 지게차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기능들을 활용해서 실제 물건을 싣고 있는지 안 싣고 있는지, 물건을 실었다면 얼마큼 싣고 있는지, 또는 작업자가 수시로 다니고 있는 그런 공간상에서 이 제품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그 작업을 반복하는 고된 작업들을 하지 않고 편리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사들은 저희 제품을 당초 지게차를 위치만 보는 것에서 시작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 지게차의 작업 상태도 볼 수 있었고 이 작업 상태를 보면서 이 작업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 한 작업별로 어떻게 하면은 작업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작업을 분배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런 작업자들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경로를 최적화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확장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카메라의 인공지능 기능을 더 확대해서 심지어 물류센터의 렉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리고 전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작업자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알람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스마트한 블랙박스가 되어서 나중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한다라든지 사고를 예방한다라든지 그리고 물류센터 어디에서 과속을 하고 어떤 구간이 위험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위치 기반의 모빌리티의 이런 데이터 분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조그마한 영역에서 어느 만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안전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카트가 상대방 카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주황색 불로 켜지고 더 가까워지면 붉은색 불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안전을 많이 최근에 고민하게 되면서 물류센터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랩 테스트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 고객사의 사이트에 가서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안전 기능은
국내 대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그리고 저희 고객사에 관련된 내용을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파편적으로 저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의 경쟁사가 저런 걸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지고 온 이미지에도 보시다시피 물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AI 적용 응용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부분은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도입할 것인가, 이거는 당장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막연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내부의 공감대 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기보다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밸류체인 프로세스를 향상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영역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도입하냐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앞서 저희 고객사의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아침에 저희 부스를 방문한 그런 경우, 지게차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화주사 입장에서는 오퍼레이션하는 3PL 회사가 지게차를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그들의 고민이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다른 고민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부 현황을 먼저 잘 파악하시고, 또는 우리 고객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밸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요구에 기반한, 그리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리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 회사가 앞서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상은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사업을 바꿔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목적과 방향에도 맞아야 되고, 그 목적과 방향이 결국 고객의 요구에 부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잘 보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저희는 물류센터 내에서 모빌리티를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지솔의 변진범 팀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요. 저희는 오늘 SCM 솔루션 페어 2021에서 ESG 경영을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최근 많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환경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은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품질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ESG 경영을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나눠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이슈와 콜드체인 현황, 콜드체인 포장 부분은 제가 발표하고, 온도와 추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은 시스템 개발 리더인 박재용 팀장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솔은 1984년 설립한 이후부터 팔레트와 컨테이너를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팔레트 컨테이너 풀 시스템을 운영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다양한 SCM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팔레트와 컨테이너에 대한 풀 시스템은 기존의 일회용 물류기기를 다회용 물류기기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고객들과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풀 시스템은 물류 이동의 기본 단위인 팔레트를 표준화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국내에 15만 개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되는 제품에 팔레트 풀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풀 시스템은 일회용 포장을 다회용으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식품이나 유통, 자동차 산업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제 다양한 산업군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고객들에게 다양한 S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의 물류와 공급망의 유기적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인터넷 포털에 9월에 한방눈이 내렸다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추석 이후에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온 하얀색 스티로폼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눈이 내린 것 같다는 그 사진이었는데요. 그 화면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배송과 새벽 배송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포장 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회용 포장 쓰레기 문제를 고민하던 유통업계에서도 최근에는 ESG 경영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 도입이나 다양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다회용 포장재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에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들이 녹색 성장을 위한 해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역할과 더불어 순환 경제 선도 모델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순환 경제 모델은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로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생산, 사용, 폐기로 이어지던 서면 경제 모델에 대한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존 제품을 다회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재사용은 재활용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자원 순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과 다회 사용의 중요성은 리바운드 효과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에코백이나 텀블러는 생산 과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적정 횟수를 사용해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텀블러의 경우는 약 40회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업에서도 이 일회용 포장재를 다회용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단순히 포장만 다회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과 다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이러한 리바운드 효과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콜드체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수축산물이 가공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과정에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 생태계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콜드체인 보관, 운송, 포장, 각종 냉매제,
운영 시스템 등이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저희는 이 중에서도 포장 부분은 온도 유지와 파손 방지, 친환경성을 해결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콜드체인 포장은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콜드체인 포장은 운송 형태나 유지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이 박스나 물테이너, 플라스틱 박스, 스티로폼 박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콜드체인 포장과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다 포장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온라인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 포장과 일회용 포장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도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온도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드체인 프로세스 중 제품 상하차 시 차량의 도어 오픈으로 인한 온도 상승의 문제와 차량에서 제품을 내려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온도 유지를 실패하는 데에 따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운송기사의 탈선 행위 또는 차량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온도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운송보다는 근본적으로 포장 부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새벽 배송 등에서 배송 박스를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바꾸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에게 보내진 박스를 회수하는 문제라든지 세척하는 문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또 앞서 말씀드린 리바운드 효과를 상쇄시킬 방안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환경 이슈와 콜드체인 현황 그리고 과제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포장에서 찾아야 하고 환경과 콜드체인을 모두 만족시킬 포장재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결과물인 코콘 풀 시스템을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콘은 콜드 앤 쿨 컨테이너의 약자로 콜드체인 물리기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농식품, 수산물, 축산물별 각각 사용을 위한 색상을 구분하였고 포장 용량에 맞춰 20리터, 30리터, 40리터 등 규격을 만들어 고객이 다양한 사용 방식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콘 풀 시스템은 포장재인 코콘과 운영 부분인 풀 시스템을 결합하여 고객이 코콘을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콘은 온도 유지 성능이나 현장의 취급성, 경제성, 품질 관리, 물리 효율, 친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구조, 연례석을 맞춰 개발하였습니다. 코콘은 양 측면에 부착된 온도 관리가 가능한 NFC 센서를 통해서 효과적인 온도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최적의 온도 유지를 위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성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경량하였고 박스 전체에 단일 소재 적용을 통해 친환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포함되는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항균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코콘은 콜드체인 포장의 변화에 맞춰 고객에게 최고의 사용성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콘의 온도 성능 유지는 현재 콜드체인 포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박스와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코콘의 원 소재에 항균 기능을 추가하여 포장 용기에 담기는 식품의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코콘은 공동 이용 시스템인 풀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풀 시스템을 통해서 포장재를 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콘풀 운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콘은
로지솔의 풀시스템을 통해 쉽게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발표드릴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온도, 추적,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온도 관리 기능으로 제품 품질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솔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세척 서비스를 통해 항상 최상의 코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지솔은 코콘 풀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 문제와 콜드체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지솔은 고객의 ESG 경영과 친환경 정책의 파트너로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박재용 팀장이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지솔 그룹의 Io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까지 코콘 풀 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 드리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코콘 풀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온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스마트 콜드 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콜드 체인 시스템은 먼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또 유통사, 그리고 소비자를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RFID 또는 IoT 기반의 첨단 물류 기술을 지원하고, 또한 무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 재배 이력에 대한 관리를 콜드체인과 유통 관리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1단계하고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콜드체인의 생산, 그다음 유통 이력을 추적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 6월에 그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온도 측정을 위해서 저희는 먼저 배터리가 없는 패시브 태그하고 그 구간 온도 측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 로고 타입인 액티브 태그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좀 저가의 코콘 박스에는 그 패시브 태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반면에 액티브 태그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인 콜드 롤 컨테이너에 부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온도 센서 태그가 내장된 코콘 박스가 산지에서부터 생산, 그리고 용기에 대한 포장, 그 다음에 각 유통 과정에 이르기까지 온도 태그의 센싱을 통해서 시간과 위치, 그리고 온도 정보를 수집해서 운송 과정의 유통 이력과 상품의 온도 이력을 가시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향후에는 농산물의 재배 이력 정보까지 여기에 연결을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재구매할 수 있게끔 연결될 수 있도록 농산물 스토리텔링 등 친환경 농산물 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향후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은 이 시스템의 장점은 먼저 전원이 없는 온도 센서 태그를 코콘 박스에 보이지 않게끔 내장했다라는 부분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박스의 온도를 측정하고 상품의 온도와 또 유통 흐름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온도 센서 태그가 코콘 박스 내부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한다거나 수리 보수에 따르는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고요. 반영구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NFC 리더기로 온도 센서 태그를 센싱해서 위치, 온도, 시간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은 최초의 박스를 사용하는 사용 기업으로의 투입에서부터 박스에 상품이 포장되는 부분, 그리고 출하가 되고 배송되고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인계되는데 이르기까지 거기에 빈 용기가 회수되는 그런 모든 물류의 흐름을 코코박스의 풀링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함께 운영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며 이 과정에서의 실시간 온도 위치 모니터링 그리고 온도 현황 및 이력 조회, 온도에 대한 이상 감지를 통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은 다양한 운영 환경 하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휴대용 또는 고정형 NFC 리더기를 통해서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를 서버로 전송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의 실제 그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등 NFC 리더가 내장된 장비라면 어떤 장비라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품이 그 코콘박스에 포장될 때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이쇄되어 있는 QR이나 바코드 내지는 운송장과의 매핑을 통해서 상품과 물류 용기를 연결하고 그 이후에 상품의 유통 과정의 온도, 위치,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의 모바일 앱 화면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 소비자와 같은 비회원은 게스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앱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대시보드에 대한 기능입니다.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운영 중인 물류기기에 대한, 코콘박스에 대한 평균 사용 횟수라든지 이동거리, 사용시간, 유지 온도에 대한 평균 데이터를, 현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맵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표시되기 때문에 가시화 모니터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작용되는 현업에서 사용하는 화면들인데요. 바코드나 QR을 통해서 상품을 매핑한다거나 운송장에 출력되어 있는 출하지서 또는 택배 송장의 바코드나 QR을 스캔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하 처리하는 그러한 일련의 업무 처리를 모니터 이벤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 적재된 코콘박스가 물류 거점에 입하될 때 소비자에게 또 인계될 때 또 빈 용기가 회수될 때 이러한 각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시스템의 인터넷 웹 화면입니다. 웹 시스템은 등록자만 등록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모바일 앱과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서 지도 기반의 운영 현황과 온도 이력, 유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조회 화면에서는 생산, 상품 포장, 출하, 입하, 상품 인계, 회수에 대한 모든 이벤트를 조회할 수 있고 리스트에서 모든 것들이 개체로 관리되기 때문에 시리얼 번호를 선택했을 경우 해당 시리얼에 대한 물류 용기의 이력 정보가 조회됩니다. 온도 이상 내역 조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의 포장부터 출하, 입하, 인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냉동이나 냉장 표준 온도 기준에 이탈한 온도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온도 이상 내역을 감지해서 조회를 한다거나 현장 관리자에게 푸시 알람 메시지 서비스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스마트 콜드 체인에 대한 시스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콜드 체인 시스템은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지만, 택배라든지 WMS, TMS 등의 실제 사용 기업들의 물류 시스템과 연계된 형태로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선식품 포장, 운송 분야에서 이커머스라든지 B2B2C 풀필먼트 물류 시스템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로지스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해서 WMS, TMS 이런 택배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도 센싱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시스템에 기능 추가를 직접 개발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열 효과가 우수한 물류용기 포장으로 저온이나 냉동 차량이 아닌 상온 차량으로도 3온도대 신선식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포장용기의 쓰레기 대폭 감축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로지솔의 코콘박스 자체가 자원순환용 물류용기이기 때문에 고단열 성능으로 상품의 저온 유지가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용기의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냉장, 냉동 차량에 별도의 콜드체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했었는데요. 저희 콜드체인 시스템은 별도의 인프라 투자 없이 화물 중심의 온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온도 기록계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상품의 온도가 아닌 차량 중심의 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화주의 화물이 하나의 차량에 혼접된 경우 상품의 온도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차량의 온도 기록계와 같은 그런 장치들을 설치하는 인프라 구축 비용,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유지 관리 비용들이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로지솔의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은 환물의 온도를 직접 측정을 하고 환물의 온도와 위치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온도값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WMS나 TMS 등의 물류 시스템과 연동 시에는 그 신선식품의 운송 배송 과정에서의 상품의 물류 프로세스 이벤트와 온도, 시간, 위치 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프로세스별로 상품의 신선도 모니터링과 이상 온도를 감지해서 배송 서비스의 신선도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컴플릿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1층 전시장에 그 시스템이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실제 방문하셔가지고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